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입원했다가 오늘 이제 퇴원해가지고 막 빨리 분석을 했어요. 분석하고, 네, 이제야 영상을 찍네요. 좀 너무 늦게 올리게 된 점,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네, 수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네, 빨리, 시간 없는 관계로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경기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이변을 어떤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이변이 무조건 나와야겠죠. 네, 안 나오면 정배 회차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무조건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투표율이 지금 뭐죠? 1등 투표율이 베티스인가요? 11번 경기 베티스, 2등 투표율은 1번 경기 에스턴, 3등 투표율은 뭐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8번 경기 레알, 4등 투표율은 14번 경기 꼬마입니다. 자, 보통 스모프에서 1등부터 4등 투표율 안에서 이변이 나와야 네, 등수가 적어지면서 네, 높은 금액으로 당첨이 되곤 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1등에서 4등 투표율 안에서 이변이 나온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가요. 1등부터 4등에서 만약에 다 정배다, 그러면 그 회차는 완전한 정배대이고 등수에 들어도 그렇게 큰 금액을 딸 수 없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4경기 중에서는 무조건 이변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모두 다 정배를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변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1번 1등 투표율 11번 베티스 경기부터 볼게요. 자, 베티스 대 카디스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멀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좀 마이크 가까이 입을 갖다 댈 수 없어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11번 지금 현재 카디스인데, 제가 여기 이제 정리한 게 있습니다. 11번 베티스 대 카디스. 베티스 대 카디스. 자, 일단은 5일이 15이고 배당은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국내 배당. 근데 변동이 되면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거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배당으로만 참고를 하는 겁니다. 배당으로 보면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배당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 팀의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티스가 왜 1등 투표율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네, 이런 느낌의 경기였어요. 근데 뭐 베티스가 글쎄요, 뭐 유리해 보이는 건 맞아, 카디스보다. 근데 뭐 엄청나게 유리해 보이고 뭐 80 몇 퍼센트 받고 이런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카디스 원정 현재 3연무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연무 중인데 3연무 없다라는 그런 패턴 일단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베티스 카디스 경기를 이제 다시 이제 봐보게 되는데, 어딨냐, 베티스 카디스 배당. 아까 제가 이거 이변 나올 수 있는 배당이라 했죠. 근데 카디스가 이 베티스랑 지금 흐름을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0이라는 배당은 기대값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나 높다. X. 그래서 승무 라인이다, 정할 수 있는데, 배당을 보면 승도 들어올 수 있고 무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변을 잡는다면 무를 잡아야겠죠. 근데 저는 아까 카디스 뭐 3연무 없었다 이런 패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통승으로 갑니다. 이변을 안 보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패턴은 뭐 11번이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18개 픽에서 이 11번에는 15개의 픽이 과반수가 어쨌든 몰려 있는 거죠. 말이 꼬이네, 오랜만에 말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딨니? 두 번째 아까 제가 무슨 경기였냐? 에스턴 경기죠. 자, 이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부터 갈게요. 왜냐면 왜 나중에 하냐면 1번 경기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번 3등 투표율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뭐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에 이제 얼마 전에 바르샤랑 경기를 치르고 왔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비아레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속해 있다라는 거. 하지만 뭐 그 안첼로티 감독인가요? 아무튼 감독이 훈련을 하지 않고 휴식을 충분히 부여하게 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적어놓은 대로 보면 레알의 흐름이랑 비아레알의 흐름 둘 다 너무나 좋아요. 한 상태에서 비아레알 최근에 5경기 동안 4승 1무하고 있고 10득 2실을 할 정도로 좋은 템포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지금 현재 2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무실점이에요. 그럼에도 이 경기는 레알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레알 홈이니까. 예. 그리고 레알 홈에서 지금 패배가 없죠. 근데 상대 전적에서 비아레알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꽤나 잘 해왔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경기를 보는 거예요. 80% 거의. 예. 배당 보겠습니다. 배당 보면 1.38, 4.05, 5.60.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는 맞는데 비아레알이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비아레알한테 있는 5.60이라는 배당은 너무나 높습니다. 지워요. 승무라인.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무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다. 근데 야, 이거 좀 의심이 되네. 이거 좀 의심되네. 지금 현 상황에서 배당으로 보면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변인가? 아, 8번이 이변인가 본데. 어쨌든 승무라인 보고 있습니다. 네, 승무라인 보고 있고. 근데 이제 8번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18개 픽 모았는데 18개 픽이 전부 다 레알의 승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알의 승이 엄청나게 몰렸다라는 겁니다. 패턴은 무업다와 승업다 둘 다 존재했고, 이거는 뭐 설명하기 좀 빡세니까 넘어갈게요. 승과 무 둘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왠지 무승부 엄청 땡기네요. 제가 지금 이미 구매를 완료를 해놨는데 하나 더 사야겠어요. 어쨌든 네, 이거는 무승부까지는 받쳐줘야 그래도 안전한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경기고요. 네, 저도 이제 레알 승으로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무까지는 받쳐야 좀 안전한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배당을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어. 1점 차로 레알이 이기려나? 아무튼 네, 좀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 여기서 이변을 보기 약간 승부 라인을 봤죠. 근데 그럼에도 레알의 승에 좀 더 유력함을 느껴요. 네, 지금 제가 말을 좀 더듬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수술을 끊은 지 수술 병원 갔다 와서 너무 다급하게 하느라 지금,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불편하게 앉아 있어서 좀 헐떡거리게 되네요. 어쨌든 3등 투표율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4등 투표율. 꼬마입니다. 이거는 뭐 의심 안 해요. 예. 일단 AT 마드리드가 라요보다 현재 상태가 너무나 좋은 거는 당연하고요. 근데 뭐 9연속 동안 패배가 없고 뭐 4경기 연속 승리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폼 보여주고 있고, 라요는 7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요, 라요가. 그래서 AT 마드리드가 여기서 찬물을 무승부로 끼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라요가 3년간 3연무가 없었다라는 패턴이 존재해서 물을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배당을 보면 1.68에 3.35, 3.25 다 들어오는 배당이거든요. 1.87에 4.05, 3.25는 조금 안 들어오는 배당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맞겠다. 문 없다고 했으니까 4.05는 뭐 이변이 나온다면 이게 이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저는 AT 마드리드 승 갈래 합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경기는 에스턴 빌라밖에 없거든요. 에스턴 빌라 볼게요. 자, 에스턴 빌라는 7위 대 17위. 배당은 이런 식으로 받고 있고, 에스턴 빌라 6경기 동안 지금 현재 5승 1무, 10득 2실,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노팅엄 8경기 동안 3무 5패, 7득 17실. 원정에서는 딱 한 경기밖에 이겨보지 못했다. 너무나 홈과 어웨이가 극명하게 유리함과 불리함이 나뉘어 있어요, 이 경기가. 근데 현재 에스턴은 지금 현재 3연승인데 3년간 4연승은 없었습니다. 이런 패턴도 존재했고요. 뭐 에스턴 홈에서 2경기 연속 클린시트 했고, 원정팀 7경기 동안 4득 18실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노팅엄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투표율이 그래서 이렇게 몰렸죠. 근데 배당이 보시면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배당이에요. 예, 이거는 무도 나올 수도 있고 패도 나올 수도 있고 승도 나올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배당이다.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이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무패. 문지 팬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네. 노팅엄이 왜냐면 원정에서 승리를 딱 한 번밖에 해보지 못했고 에스턴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1번을 왜 2번으로 또 생각하고 있냐면 2번을 일단은 정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브랜드포트 뉴캐슬부터 서서히 한번 가볼 건데 브랜드포트 홈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겠습니다. 9위 대 3이고요. 3경기 동안 현재 승리가 없어요. 브랜드포트가. 근데 홈에서는 딱 1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뉴캐슬은 최근에 4연승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폼 달려주고 있죠. 근데 브랜드포트 홈에서 굉장히 한 번밖에 져보지 않았으니까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비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배당이 브랜드포트가 홈에서 3.30을 받는다? 뉴캐슬이 2배당 초반대도 아니고 1배당의 후반대 정배를 받는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뉴캐슬 사이드로 봤습니다. 뉴캐슬 사이드로 봤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 속에서 핸디캡을 0.05 차이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쏟다. 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는 보고 있는 경기인데 저는 과감하게 그냥 여기서 단통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전하게 가시려면 무승부까지는 무조건 바치셔야 되는 게 일단 제 생각도 맞습니다. 하지만 픽이 좀 부족해가지고 2번은 그냥 정배로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먹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패턴은 뭐 딱히 존재하지 않았고 18개 픽에서 무패 라인에 좀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패턴은 다이아몬드 패턴 존재했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 회차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패턴은 다 배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3번 플럼 STM 빨리빨리 할게요.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플럼 STM 플럼 현재 4연패인가요? 12대 15인데 플럼 4연패고 리그는 3연패입니다. 웨스트햄이 근데 원정에서 1승 3무 9패 이번 시즌에 1승밖에 못했는데 어쨌든 현재 폼은 웨스트햄이 좀 더 낫다고 봐요. 근데 다만 웨스트햄이 리그에서 11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플럼은 홈에서 나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물론 상대 전적도 웨스트햄이 좀 더 셌습니다만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쌍수 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겠다. 근데 나는 원정에서 왜 정배를 준지 모르겠고 이게 핸디캡과 비교를 했을 때 맞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3.90이 들어오지 않을까. 1점차 승부 웨스트햄 승 보겠습니다. 플럼이 지금 4연패 하고 있거든요. 5연패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무없다 다이아몬드 있지만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18개 픽에서 무패 쪽으로 좀 더 몰려있다 이런 느낌 말씀드려봤고요. 토트넘 브라이턴 전 토트넘 팬입니다. 근데 토트넘을 가면 토트넘이 안 들어오고 토트넘을 안 가면 토트넘이 들어오는데 이번엔 토트넘 안 갑니다. 자 일단은 토트넘이 감독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근데 결국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브라이턴을 만나요. 브라이턴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 맞아요. 이 경기는 두 팀이 원하는 건 승점 3점이고 근데 최근에 토트넘이 홈에서 5경기 동안 4승 1무 8득 1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뭔가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면서 실점도 잘 안 하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경기라고 봤는데 배당이 2.19, 4.55, 3.95 안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들어오게 된다면 2.60으로 역배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배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패 라인으로 꺾어서 가져가주겠다. 무패 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 경기 이제 뭐 15개 픽이 몰렸네요. 그리고 패턴은 4번에는 승업다라는 패턴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승업다 패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을 때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승업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무릎이 좀 많이 불편하네요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다음에 첼시는 감독이 바뀌었죠.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첼시가 지지 않는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첼시 승이냐 무승부냐 두 개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대가 울버햄튼이에요. 일단 보겠습니다. 14위 대 11위 두 팀의 흐름을 보면 누가 이길지 정말 감이 잡히지 않고요. 첼시가 최근에 감독이 바뀌기도 했고 주어진 배당으로만 보면 일단은 첼시가 이길 수도 있는 배당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1점차 승부가 예상이 좀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 감독발 첼시가 지지 않는다 무패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6번의 에스파뇰 빌바오 이 경기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배당으로 일단 해석을 해봐도 배당으로 해석했을 때는 빌바오 승이 없었는데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있다. 울버햄튼 홈에서 15경기 연속으로 무승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뜨면 이변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무승부 받친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6번 에스파뇰 빌바오 18위 7위 에스파뇰 현재 4연패고요. 빌바오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인데 확실하게 누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빌바오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승부 라인으로 잡았는데 원래는 좀 이런 경기 또 내가 빌바오 안 가면 빌바오가 뜨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투표율이 왜 이렇게까지 에스파뇰 쪽으로 안 몰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홈인데도 불구하고 에스파뇰 홈에서 나름 그래도 나름 잘했거든요. 근데 왜 투표율이 이럴까? 그래서 무패 라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갔어요. 6번에는 패턴은 딱히 없었고요. 뭐 승업타 패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있었는데 강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다음에 7번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배당 보시면요 1.49, 3.30, 5.70이에요. 근데 4위 대 14위인데 두 팀의 현재 흐름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헤타페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건 홈과 어웨이의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헤타페가 원정에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막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배당 자체도 그렇고 배당 1.49밖에 안 줬다라는 게 좀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볼만해 보였다라고 했으니까 5.70이라는 기대값에 맞지 않는 배당을 일단 지웠고요. 승부 라인에서 결정을 내려줬어야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소시에다드가 이기면 2점차 이상의 승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무승부겠죠. 승부 라인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패턴이 일단은 헤타페가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가 3년간 없어서 그래서 무승부를 일단 지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통승 가긴 갔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아까 이거 레알은 무승부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추가 구매를 해야겠네요. 단통무로. 근데 저는 일단은 승으로 갔습니다. 9번 바야돌리드 마요르카 이 경기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경기인데요. 배당으로 과연 이게 정확히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의 흐름 둘 다 별로고요. 마요르카 원정에서 8경기 동안 무승입니다. 득점도 딱 1득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변이 없으면 저는 이 배당을 보고 이제 확실하게 갈 건데 바야돌리드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건 그래도 홈에서의 성적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득점도 못하고 8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당을 보니까 2.23에 3.60, 5.10 이거 들어오는 배당입니다. 이거 진짜 저는 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점차 승부가 아닐까. 그리고 아마 이게 2대1 이게 오버도 좀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경기인데 어쨌든 저는 1점차 승부 보고 있다. 바야돌리드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급하게 하느라. 그리고 9번에 무승부 없다 패턴 존재했는데요. 이게 대각선으로 가면 무가 없죠. 그래서 무 없다 패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10번 리즈랑 크리스탈인데,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의문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예요. 일단은 리즈가 홈에서 6경기 동안 2승 3무 1패, 네, 1패밖에 하지 않았고, 원정에서 크리스탈은 1무 5패. 그러니까 뭔가 리즈 홈에서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경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리즈 상대 전적에서 홈에서 크리스탈 상대로 6승 1패입니다. 그 1패 역시 2006년 3월에 기록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년, 17년 전이죠.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크리스탈이 리즈 홈에서 이겨본 적이. 자, 그런데 배당을 보시면, 야, 이게 리즈 승은 안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요. 그럼 들어와야 되는 배당으로 치면 이거거든요. 지금은. 예,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볼게요. 이 10번이죠. 크리스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왜 딱 한 표밖에 없을까. 굉장히 좀 의아했던. 네. 어쨌든 저는 리즈 승 보고 있지 않고요. 모페 라인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무승부로는 단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표를 보고. 근데 추가 구매할 때는 그냥 크리스탈 단통 승으로도 하나 살 것 같아요. 크리스탈이 리즈 홈에서 이겨본 기억이 너무나 오래돼서 저런 투표수가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크리스탈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다음에 이제 베티스 말씀드렸고, 리버풀 아스날 다 왔네요. 네, 리버풀 아스날이 뭐 최근 흐름 훨씬 좋죠. 예, 이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리버풀은 최근 4경기 동안 뭐 승리도 못 거뒀고, 너무나 안 좋아요.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다만 리버풀이 아스날 여기서 이 경기에서 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리버풀 홈에서는 아스날이 굉장히 약했다, 이 점이 있는데, 여기 네. 그리고 이번 시즌 리버풀이 홈에서는 또 9승 3무 1패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볼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근데 좀 제 눈에는 아스날이 그래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드는데, 일단 볼게요. 네. 리버풀 홈에서 12경기 동안 아스날은 단 한 차례도 이겨보지 못했다. 7승 5무. 마지막으로 이긴 것이 12년 9월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아스날이 이기게 되면 11년 만에 리버풀 홈에서의 승리인데, 예. 배당 볼게요. 현재 흐름에 맞게 준 것 같아요. 아스날이 원정임에도 정배를 받았죠. 근데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배당이 너무 높아요. 기대값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리버풀 승무로 갔습니다. 네. 배당 하나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가 리버풀한테도 충분히 기대값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재 흐름 부분만 맞춰본다면 아스날이 이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핸디값이 너무 높아요. 그거에 비해서, 기대값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승무라인 갔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고요. 다음 13번 경기 알메리아 발렌시아 경기 갈 건데, 자, 이 경기는 일단은 19위 대 17이고요.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6연패를 기록 중인데 득점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알메리아는 원래 홈에서는 나름 그래도 잘했죠. 예, 원정에서는 성적 죽쓰고. 근데 이제 지금 알메리아가 3연속 무승부가 없다고 합니다. 2연속 무승부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도 2연속 무승부가 없습니다. 직전에 무승부를 했고요. 즉 이거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 라인으로 나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6연패를 하고 있고 득점도 1득점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렌시아한테 원정에서 정배를 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네, 정말 궁금했어요. 배당으로 보면 이게 들어오는 배당인데, 그리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들어오는 배당이거든요. 저는 이걸 택했습니다. 발렌시아 승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는 좀, 구매를 어떻게 했냐면, 구매 어떻게 했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횡설수설하면서 좀 듣기가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정리하고 이러느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매는 이미 완료한 상태고요. 여기 에스파뇰을 그냥 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1차 구매를 했고요. 2차 구매할 때는 크리스탈 한번 가볼 법한데,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랑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 2, 3번 제가 통과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게끔 제가 2차 구매한 내역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삼이었습니다.